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주간 차트에서도 이평선을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일간 차트에서 우리가 이평선을 봤던 게 50일, 200일을 좀 중요하게 봤잖아요. 네. 이거를 주간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5영업일이잖아요. 네. 5영업일. 200일이면 나누 200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 40. 그럼 40주가 200일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50을 또 5로 나누면 10주. 이걸로도 한번 보는 거예요. 10주. 근데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캔들 50개로 보는 거랑 10개로 보는 거랑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깔아볼게요. 네. 여기에다가 10 한번 써주세요. 아 여기 있구나. 40 하고서 검은색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좀 진하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거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지금 네, 겹쳐서. 아직은 데드 크로스가 고든 크로스로 아직은 돌아 나가긴 전이네요, 그죠? 여기 요 자리에서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일간 차트에서도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200일 이평선이 올라가고 50일 이평선이 급하게 이렇게 따라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자리가 여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뭐 도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럴 거라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이 주가가 조금 더 세게 올라가 주면 이게 확 들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조금 겁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 지켜봐도 돼요. 아니면은 과감하게 한번 소액이라면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마음이 좀 편할 거예요. 월간, 주간, 일간에서 모두 다 괜찮아 보이는 모습의 종목을 찾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관심 있는 뭐 ETF나 종목을 한번 연습해 보죠. 그 전체 세 개를 다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직접 보시죠 한번. 자동차. 자동차 보면, ETF. 네. 월간으로는 일단 뭐 내려가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이거 월간이다 보니까 크게 보는 거니까 네.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상승 곡선이고. 지금 상승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하향이죠. 맞아요. 예. 네. 왜냐면 얘를 돌파하진 않았으니까 계속 앞에 걸 계속 돌파해야지. 상승 곡선은 아닌데 계속 하향 중이죠. 이렇게 봐야 돼요. 월간 차트 볼 때. 네. 이렇게 내려가고 있던 게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네. 한 번은 뭔가 와야 돼요. 이렇게. 그랬다가 여기에서 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반등해 준다면 이때부터 상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한 번 더 왔다가 그 다음에 지나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번 여기다가 제가 다른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예전에 뭐 파라다이스 보면은 이렇게 보면 월간 차트잖아요. 그냥 대충 그어보는 겁니다. 크게. 여기까지 하락이 맞았죠.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순간부터는
아 여기서부터 다시 상승이구나라고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자동차는 요 언저리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혹은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 모습. 그런데 그렇죠. 일단은 제 생각엔 그렇다는 거고 일단은 아까 그 다음에 자동차로 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 월간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일단 아직 깨지도 못했고 올라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하향으로 보고 주간에서 거래량을 많이 봤을 때 제일 많았던 부분이 여기랑 여기를 보면 (7월 9일) 어느 정도 느낌상 매수도 많아서 거래량이 많아지고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네. 지금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많았을 때 보면은 여기도 그 전날 음봉이었는데 그날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거래량이 많았던 날도 그 전에 많았던 때처럼 상승되는 모양 지금 최근 대신에 이걸 일간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인가 그때 대표님이 수소가 아니라 그 차량 관련된 이슈 뉴스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도 코덱스 쪽에서 한 종목을 딱 현대차를 원래 관심을 갖긴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ETF를 산다면 코덱스 자동차로 해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만 일단. 그래서 월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사실 상승을 잡지는 못했는데 주간에서의 그 거래량 변화 시에 약간 상승되는 곡선 부분이랑 더 자세하게 지금 또 제일 최근 일간으로 봤을 때는 약간 상승 중이라서 관심 종목으로 예, 제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관심 종목으로 코덱스 자동차 생각 중이에요. 네, 일단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단 저는 일단은 아주 큰 그림에서 보면 네. 이 역배열돼 있는 거는 잘 건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이렇게 역배열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확 들고 다시 정배열이 됐다가 금방 또 역배열이 들고 정배열, 역배열, 정배열, 역배열 계속 섞이잖아요. 요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그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분명히 내가 내 원칙에 맞게 했는데 자꾸 아마 이거 처음에 이야기 했을 수도 있어요. 11 이평선을 돌파하면 매수하고 깨면 매도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길게 보면 정배열, 역배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 내 원칙은 분명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에서 매수 매도인데 사고 팔고 했는데 계속 횡보 혹은 계좌가 본전 혹은 손실이라면 횡보장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을 때가 많아요. 보통 시장이 우상향할 때 그러니까 지수가 우상향하고 살려는 종목이 우상향하는데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매매 방식으로 했을 때 한 10번 중에 한 6번, 7번이 손실이거나 자꾸 끊어진다 이러면 그거는 의심해 봐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아마 현대차도 저는 길게 봤을 땐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역별이 시작됐고 계속 왔다 갔다 횡보하는데 아마 여기서 매도가 원활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왔지만 아직은 이 정배열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멀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려면 저는 만약에 이렇게까지 온다면 여기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건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주간 차트로도 좀 보면 현대위아 한번 봐볼게요. 현대위아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렸을 때가 언제였었냐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기를 보면 요 자리에서 엄청 물렸어요. 요 자리. 이게 역배열이 시작이 됐고 돌파하는 듯 하고 또 바로 빠지죠. 또 여기서 돌파하는 듯 했는데 또 바로 빠지고 계속 횡보하는 이런 자리에서 확실히 정배열이 되고 난 이유가 아닌 그러니까 주간 차트를 보면 이렇게 돼요. 주간 차트에서 보면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나가고 50일 이평선 그러니까 10주 이평선이
첫 번째 정배열 확인해 주면서 이렇게 가는 요런 자리에서부터 확실하게 매매를 해야 저는 안전하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보통 여기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먼저 빠져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락장에서는. 얘도 정배열되는 듯 하지만 바로 주가는 먼저 빠지고 내려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거 안에 있는 금호 타이어도 한번 볼게요. 비슷한 시기였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냐면 이 당시 때가 아마 요 언저리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막 반등할 때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요. 요때 당시에 보면 이게 돌아 나가고 빨간색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갔다면 매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람들 많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 언저리에서 다 매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는 듯하고 다시 시작인가 했더니 또 빠지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좀 걸려요.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하고 있으면은 한 번에 갑자기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월간 차트로 일부러 좀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월간 차트로 그런 걸 보면 좀 눈에 더 좀 선명해요. 월간 차트로 보면 이게 지금 좀 자질구질하게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 크게 이렇게 빠졌던 것들은 쉽게 잘 안 가요. 가려면 한참 걸려요. 이렇게 가는 동안 여기서 보통 많이 들어가서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게 전 안전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요 자리에서 가장 힘든 구간. 다 그렇게 보여요. 하락할 때는. 하락할 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여기는 진짜 상승이려나 라는 생각. 또 빠져요. 여긴 진짜 가려나? 또 빠져요.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뭐 어떤 파동론 뭐 이런 말 할 때 뭐 하락에서 한 요 정도 빠지면 반등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데서 또 들어가는데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장 안전한 것은 하락하는 거 끝까지 보고 상승 전환되는 거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어요. 여기 혹은 여기서는 조심스럽게 혹은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마치 지금 회원님이 고르는 걸 제가 막 컷하는 느낌이 날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입장을 보는 거고 네. 혹은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그냥 그 논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섞어서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헬스케어. 타이거 헬스케어 이건 어때요? 지금 월간 차트로 아직 빠지고 있고. 아무것도 아니네요. 네. 그냥 여기서 빠지다가 멈추고 가면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일단은 여기에서 아직은 하락 중이네요. 그죠? 이게 더 빠질지 여기서 중간에 올라갈지는 아직 결정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결정되어도 이 선이 이렇게 들어 올라가고 이 빨간색 선이 정배열되고 나서 확인되고 가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그런 종목 찾기가 어려워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진짜 그래요. 얘도 뭔가 이제 시작하려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약간 애매하죠, 모습이? 뭔가 내려오다가 들어 올랐어요. 근데 전고점을 일단 높이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확인해 보려면 한번 눌렸다가 가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요게 요런 자리가 나올 거예요. 요런 모습들. 이 주간 차트에서 요런 패턴을 눈에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실적과 좀 연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주간 차트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보통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좀 나오죠. 이 흰색 선이 40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죠. 네. 빨간색 50일, 그러니까 10주 이평선이
돌파, 지지하고 이렇게 가죠.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 바닥에서 따지면 엄청난 그거예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이 바닥이 한 30-40% 금방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놓쳐버리는 게 오히려 속편할 때가 있어요. 지수에서 이런 자리가 나올 때가 흔하지 않거든요. 종목도 근데 이런 모습이 나올 때가 많아요. 종목도 역시. 그러니까 일부러 좋은 회사들만 보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도 보면 이렇게 정배열됐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듯한 느낌이 있죠. 이런 자리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자리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서 문제죠. 보면은 지금 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전부 다 올라가는 듯 정배열된 것 같은데 또 빠지고 가는 듯 또 빠지는. 이건 그러니까 역으로 뒤집는 거예요. 내려갈 때 올라가는 듯 하고 또 빠지고 올라가는 듯 하고 또 빠지는 거를 뒤집으면 상승할 때 올라가는 듯 하고 이렇게 빠진 듯 하고 또 올라가고 빠진 듯 하고 또 올라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죠. 추세를 그어서 하락 추세, 상승 추세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얘도 추세를 만약에 본다면 하락하고 있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락 추세에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내려가는 모습을 하락 추세를 깼어요. 올라가고 상승 추세로 만들 때 이 또 밑에서 선을 긋잖아요. 이렇게 이런 자리들이 좋은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이평선으로 따지면 아까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돌아 나가고 빨간색 선이 이렇게 가는 이런 자리들 좀 비슷하게 좀 맞아 떨어지죠. 애매하죠 지금.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이 전부 다 이렇고 매매할 게 없을 때는 하지 말아야죠. 맞아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래도 한번 좀 뭔가를 좀 아까 쌍용양해를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이거는 어땠어요? 이게 보통 요 흰색 선을 처음에 돌파하고 나서 상당히 눌리고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보통이긴 한데 이거는 이 흰색 선을 돌파하는데 눌리질 새도 없이 이렇게 확 올라가 버렸죠. 이런 자리가 아주 강하면서도 거품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테마주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눌릴 시간도 없이 바로 가는. 근데 지금 쌍용양이는 좋은 회사는 좋은 회사인데 최근에 건설 관련해서 어떤 테마와 좀 엮이다 보니 좀 과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과하게 올라가면 과하게 빠져요. 여러 번. 근데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석대로 올라가면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나오죠. 그냥 한번 정석대로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들어갔다면 꾸준하게 좀 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씩 과하게 빠지는 자리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면 바로 빠지지 않더라도 시간을 두고 계속 하락할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 시장이 그런 모습이에요. 보면 주간 차트로 우리 시장을 보면 어때요? 과하게 빠졌을 때가 한번 보이죠. 네. 과하게 빠진 이런 자리들이 나오고 나서는 바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때의 어떠한 영향을 꼭 이렇게 확인을 해요. 꼭 끝까지 한번. 그래서 우리 시장이 가려면 돌아 나가고 역배열되고 이 정도는 돼야 만약 종목 매매하듯이 바라본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다음 시간에 지수에 대한 거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빠른 걸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그 정도 돼야 좀 풀려요. 여기서도 보면 우리 시장이 많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크게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어렵게 올라가요. 어렵게. 이 크게 빠졌던 거를 또 반복하고 계속 의심하는 어떠한 물량들이 소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 저점들이 계속 높여져 가는 이런 모습들. 이게 한 2년 가까이 걸린 거거든요. 1년 반 이상.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시장에서 안 나오리라는 법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시장을 계속 상승만을 생각하는데 하락이 더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그럼에도 ETF를 한 종목 정도 마음에 드는 건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